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스포츠의학센터의 정형외과 교수 이두영입니다. 요새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올해부터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겠다 정도 될 겁니다. 다양한 운동들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 등에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 혹은 당뇨병, 골다공증과 같이 성인병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운동이 나에게도 좋을 수만은 없으므로 오늘은 질환에 따른 운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왜 할까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의학적으로 이러저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했던 규칙적인 신체 운동의 7가지 효과를 인용을 해보면 첫째는 칼로리 소모를 통해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중풍, 이형 당뇨, 그리고 어떤 특정한 암, 그리고 관절염 등의 예방 혹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정서를 안정되게 해주고 신체 내 에너지를 증강시켜주고 또 양질의 수면을 가능하게 하고 잠자리에서 부부관계를 좋게 해주며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면 즐겁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먼저 일상생활보다 약간 힘든 정도로 시행하고요. 너무 힘든 운동은 되려 몸의 정상적인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의 강도는 서서히 증가시키되 이렇게 원만하게 증가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한테 재밌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운동의 강도 표현은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당 최대 심장 박동수는 여러 가지 측정법 혹은 공식들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쓰는 것은 어림잡아서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즉 본인 나이가 한 20살이신 경우에는 220 빼기 20, 그래서 약 200회 정도가 본인의 분당 최대 심장 박동수고요. 그럴 경우에 위에 운동 강도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본인이 심장 박동수가 140회에서 160회 정도 하자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에 언급되는 운동들은 스스로의 근력으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질병 상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신체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서 혼자 힘으로는 걷거나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면 개별 통과를 통해서 운동 처방을 받아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이 천식 환자뿐만 아니라 천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 10%에서 기관지 경련을 일으켜 심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동 유발 기관지 수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경험을 한 후에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요. 먼저 운동 전후 10분 정도에 반드시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걷는 등의 운동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 춥거나 건조한 환경 속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따라서 겨울에는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도 겨울에 실외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코와 입을 감싸는 마스크 같은 운동용품을 사용하셔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천식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흡입제를 챙겨왔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할 거고요. 운동으로서는 격렬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인 수영, 자전거, 그리고 조깅 등이 좋고요.
운동하는 횟수는 주당 3, 4회 정도로 한 번 하실 때는 2, 30분 정도 지속을 하시고 운동하는 강도는 차차 올려서 그 강도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크로스컨트리 혹은 마라톤 또는 짧은 시간에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 축구나 하키 등은 조심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관절염과 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고 특히 박태환 선수 덕분에 우리들에게 더욱 인기 있는 운동으로 수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관절염이 있는 분에게는 최고로 좋은 운동이 수영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체중을 받치게 되는 하지,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 관절염이 우리들을 가장 흔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중력으로 인해서 지면과의 충격이 무릎에 가해지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자유형이나 배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배영과 같은 수영 동작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매우 적어서 무릎 관절염에서는 매우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개구리 헤엄이라고 말하는 평형과 같은 동작은 무릎의 내측인데 과도한 긴장을 야기해서 되려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팔을 동시에 벌려서 수영하는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수영 방법은 자칫하면 척추에 무리를 주어서 척추 관절염이 있는 분은 수영을 하고 나와서 되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의 관점에서 보면 수영은 자유형이나 접영의 경우에 어깨 관절에 힘줄에 무리를 주게 되는 경우를 외래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수영 선수들 가운데 적게는 30%, 많게는 80% 정도에서 이로 인한 어깨 통증을 호소할 만큼 드물지 않은 증상입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염과 함께 어깨 통증을 같이 호소하는 분이라면 자유형과 같은 수영 동작보다는 저는 물속에서 시행되는 에어로빅인 아쿠아로빅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수영은 어깨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50대 이상의 남자들에게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전립선 비대증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큰 불편감을 야기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이 같은 전립선 비대증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요. 매주 3회에서 5회가량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 분들이 하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이 질환의 유병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반 근육을 강하게 하는 코어 운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이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조심할 점으로는 급작스러운 운동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되려 기존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운동 세기를 서서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추운 기온이 소변 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의 약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추운 계절이나 쌀쌀한 새벽에 야외 운동을 하신다면 체온 저하가 오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을 입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마나 자전거 타기와 같이 딱딱한 곳에서 장시간 앉아서 하는 운동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 증상을 악화시키니까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에서 운동은 식사 조절, 약물 복용, 인슐린 요법과 더불어서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특히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일컫는 제2형 당뇨병을 지닌 비만 환자라면 정기적인 운동이 혈당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에 좋은 운동으로는 운동 강도 조절이 쉽고 리드미컬하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은데요. 이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는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비교적 좋습니다. 조심할 것은 운동하는 강도가 갑자기 증가될 경우에는
되려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서히 운동 강도를 올리도록 하시고요. 하루 중 운동을 하는 시간은 식사 후 30분에서 한 60분 정도 경과한 후가 좋습니다. 공복 시 운동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은 시작 30분 전에는 당분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는 관절막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전신의 관절에 또 대칭적으로 잘 나타나는 관절염입니다. 이 염증의 정도가 약한 경우엔 관절이 붓고 아픈 정도에 그치지만 심한 경우에는 연골이 파괴되면서 관절 변형이 나타나기에 운동은 염증의 강도에 따라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운동의 세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운동 후 통증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다음 날까지 지속되는 피로감 등이 있고 이 경우엔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운동이 관절 주변 근육들의 근력을 되려 약화시키고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자전거 타기, 걷기, 조깅, 또 수영하기 등이 좋은데요. 차가운 수영장 물에서 수영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되려 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따뜻한 물이 있는 수영장이나 그런 게 없다면 대형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 상하지 관절뿐만이 아니라 목 부위 관절까지 변형이 와서 목을 구부리고 펴는 것조차 제한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기보다는 정해진 동작 없이 환자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영장을 걷는다던가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통이라는 것은 병명이라기보다는 신체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위 허리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 외에도 뼈, 근육, 인대 등의 퇴행성 변형이 와서 요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거 없이도 허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를 장기간 취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이 요통에서의 운동 원칙이 되는데요. 근육은 부드러운 동작에서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갑자기 느리려고 하면 되려 수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주는 운동법은 크게 척추를 펴는 동작으로만 구성된 것, 반대로 척추를 구부리는 동작으로만 구성된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통의 성향은 사람마다 개별 특징을 가지게 되고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구부리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반대로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좀 펴는 것이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통을 자극하지 않는 동작으로 구성된 척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환별로 좋은 혹은 조심해야 될 운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그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수없이 다양한 운동들이 있으므로 그 가운데서 본인이 즐겁게 빠져들 수 있는 운동을 찾고 규칙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매일매일의 힘든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